네, 안녕하세요. 성우캡슐의 조성우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매일 지하철 타고 이제 출근하면서 신문을 좀 보는데 상당히 이건 뭐 좀 괜찮은 내용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는데 제가 오늘은 법적인 얘기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. 여기 보면은 뭐 민법의 인격권 신설, 몰카 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네, 민법의 인격권 신설, 갑질, 민사소송, 배상액 커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. 보면은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제가 이제 뭐 사촌동생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법률 상담을 해보면은 직장 내 갑질이 진짜 심각하더만요. 직장 내에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자영업하니까 마음은 편한 게 뭐 누가 갑질할 사람이 없어요. 옛날에 제 로펌 다닐 때는 뭐 대표가 이게 반말을 하더라고요. 대표가 이렇게 반말을 솔직한 얘기 반말을 찍찍했어요, 대표가. 그래서 야, 쟤는 뭐 지금 뭐 월급 준다고 저렇게 사람한테 반말하나?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반말하는 게 되게 좀 기분이 좀 나빴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약과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진짜 직장 내에서 갑질 당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결혼 뭐 솔직히 막 뭐 결혼을 예컨대 좋은 호텔에서 해.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좀 약간 야, 너 이렇게 부자야? 막 이런 식으로 갑질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통로를 통해가지고 갑질해가지고 막 회사 그만두게 만들고 결국 막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그럴 때 저한테 법률 상담을 오면은 진짜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사람한테 함부로 갑질하거나 뭐 심하게 욕하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이러면은 진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배상금을 많이 물어요. 그러니까 무서워서 함부로 못해요. 근데 인간이라는 게 보면은 누군가한테 무서운 게 있거나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견제하는 어떤 장치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한테 얻는 이득보다 불이익이 더 커. 그렇지 않는 한 계속 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. 약자한테 막 갑질하고 하여튼 직장 내에서 상사가 뭐 부하 직원한테 갑질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인간의 본능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요.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못할 때만 안 해요. 그게 인간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권력자들한테 뭐 검사도 권력자죠. 그렇죠? 경찰도 권력자죠. 그런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막 뭔가를 기대해. 아, 저 사람이 권력이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겠지. 또는 힘이 있어도 그걸 남용하지 않겠지. 천만이에요.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. 그거는요, 경찰이라서, 검찰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도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합니다. 다만, 그걸 했을 때 불이익이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더 컸을 때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되게 진부한 어떤 그런 내려오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. 권력은 무조건 부패한다. 그러니까 권력은 무조건 부패한다는 게 권력이 힘이잖아요, 힘. 이 권자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. 권리, 권력 할 때 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권이에요. 그럼 력이 힘력자잖아요.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권력이에요. 리 할 때 리가 이득할 때 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득을 취하는 게 권리고 마음대로 힘을 쓰는 게 권력이에요.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. 왜냐면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만큼만 했어? 그러면 만족해. 거기서 조금 더 하고 싶다고요.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. 근데 그 욕심이라는 거는 인류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기도 해요. 내가 만족을 해? 그럼 더 이상 일 안 한다고요. 저만 해도 예컨대 1차적 단계를 목표를 달성했어. 그럼 욕심이 생겨서 그 다음 목표. 이게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권력자들한테 있어서의 욕심은 권력 남용과 부패로 가는 그냥 힘이에요. 그냥 당연한 고속도로예요. 근데 권력이라는 거는 꼭 무슨 경찰, 검찰만 있는 게 아니죠. 내 상사, 나한테 월급 주는 대표, 또는 나를 인사평가하는 직장 내 상사, 이런 사람들도 다 나한테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막 이제 걔네들이 맘대로 했단 말이야. 옛날에는 뭐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좋은 막 신라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 아직 안 한 직장 여자 상사가 막 엄청나게 갈구는 거예요. 내 아는 친구를. 심각해요. 막 그럴 경우에는 야, 뭐 네가 이렇게 잘났어? 막 불러내서 막 혼내고 별것도 아닌 걸로. 근데 그럴 때 내 법률 상담 그냥 울면서 법률 상담 오는데 법률 상담 해줄 게 없는 게 그거 법원에 가잖아요. 30만 원 줘요. 30만 원. 그리고 그거를
증거를 못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녹음 같은 거 요즘 잘 됐으니까 물론 증거를 못 기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만 원도 안 줄 수도 있고 많이 줘야 30만 원 진짜 100만 원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변호사 소송 비용이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나요. 아니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다못해 차비가 들잖아. 그 차비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30만 원이 예컨대 내가 들고 변호사한테 예컨대 뭐 300만 원 줬어. 그러면 내가 이겼어. 예컨대 직장 갑질 당한 사람이 이겼어.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 중에 10% 3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. 그러면 결국은 30만 원 받고 변호사 비용 300만 원 쓰고 30만 원 변호사 비용 돌려받아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? 270만 원을 지출을 한 거고 받은 돈은 30만 원이야. 240만 원 손해야. 그러니까 뭐예요? 직장 내 갑질 당해도 그냥 재수없게 참아라는 거고 우리나라 법제도가 그랬어요. 참아라는 거고 그럼 내가 참으면 나한테 직장 갑질하는 그 상사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점점 정도는 심해지는데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얻는 이득, 막 통쾌함, 불이익, 돈 30만 원 내가 털릴 수 있는데 30만 원 안 털려. 왜? 차비도 안 나오니까 30만 원 달라고 법원에 안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냥 권력을 계속 남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은 불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. 불이익이 없으니까. 왜냐면 피해자가 법원에 갈 수가 없거든. 30만 원밖에 안 주니까. 근데 이 법이 나온 거예요. 민법의 인격권 신설, 몰카 갑질 민사소송 배상이 커진다.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사법제도에서 좋은 일도 하네 싶어요.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6분 지나가니까 빨리 끝낼게요. 민법 개정안 제3조의 2 민법이 총 1118조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족법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상당히 좀 2조가 아마 그 권리남용일 거예요. 신의성실원칙. 맞나? 틀리면 어떡하지? 제가 찾아보고 한 건 아닌데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바로 다음에다가 하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뭐 1조부터 1118조 중에 그럼 1118조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뭐 1조는 중요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사람은 생명, 신체, 건강, 자유, 명예, 사생활, 성명, 초상,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 그리고 2항에다가 인격권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데 적당한 조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얘기는 뭔 소리예요? 생명, 신체, 건강, 자유, 명예, 사생활, 성명, 초상, 개인정보 그럼 막 엄청나게 직장에서 날 괴롭혀. 막 갑질해. 생명은 아니죠? 신체일 수도 있어요. 건강상의 문제가 되죠. 신체 건강, 막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자유, 명예 막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던지면서 막 반말로 막 욕해. 막, 뭐 일 이따구로밖에 못해? 야, 이놈, 너 뭐 나가!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있는데. 내 명예가 침해되는 거죠? 그런 경우. 그리고 그 밖의 인격적 이익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진다. 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기타 조항도 넣었으니까 웬만한 거 다 보상하겠다는,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. 근데 여기 보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냐? 이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? 손해배상을 막 욕을 들어먹었어. 그것도 물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왠지 이놈이 막 손해배상 나한테 막 그렇게 갑질을 할 것 같아. 그런 염려가 있어. 염려만 있어도 손해배상 혹시라도 너가 그런 갑질을 하면 손해배상이 너는 나한테 줘야 되는데 갑질하면 손해배상 줘야 돼. 근데 갑질은 아직 안 했지만 갑질할 것 같아. 근데 갑질하면 너 손해배상이니까 손해배상 줘야 되지. 염려만 있어도 손해배상 나한테 갑질할 염려만 있어도 너 손해배상 담보라도 내놔. 너가 갑질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나한테 해줘야 되니까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만 있어도 어차피 해줄 손해배상 그 담보를 나한테 내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배상이 커진다 이 말이 맞아요. 배상이 커진다.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판사들이 막 인격권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솔직히 생각 안 하거든요. 얼마나 그 피해자들이 가슴 아파하는지를 몰라요.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지 뭐 그냥 피해자는 뭐 쭈구리처럼 살아야 되는 건지 그냥 뭐 억울하면 출세 뭐 이런 식인지 그 피해를 잘 공감을 못 해요. 근데 이제 이런 법 조항이 있으면은 판사도 어쩔 수 없이 배상액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보단 커질 거예요. 상당히 좋다. 네, 감사합니다.